홍준표가 그 페이스북 있잖아요. 그거 같이 이제 보면서 오세훈과 홍준표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난 요것도 지금 해답을 우리가 좀 진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같이 일단은 네. 같이 한번 넣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오세훈하고 홍준표가 지금 스탠스가 거의 비슷하거든. 다 부인하는 스탠스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자극적인 말은 명태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태균이처럼 여론조작 사기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예, 네. 명태균이처럼 여론조작 사기꾼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내용적으로 제가 확 끌린 말이 뭐냐면, 눈에 들어봤던 말이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나갔던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그런 경우인데 100%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는 명태균이가 여론 조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론조사는 명태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하도 허풍을 치니까 오세훈 시장의 지지자가 그러니까 김한정이죠. 시비에 휘말려서 오 시장이 상처 입을까봐 그걸 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뭐 10억, 20억이라도 줘서 무마하려고 한 것인데, 한 것일 수 있는데, 그걸 두고 오 시장이 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느냐 끌고 가는 거는 아니다. 아니다. 이건 보니까 오 시장이 뭐 그런 사람들과 살짝 뭐 인연이 닿았을 수는 있는데, 오 시장이 직접 한 어떤 법적인 행위 책임은 없다. 라면서 법률적으로, 이분도 이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오 시장과 뭔 연관이 있냐, 이게. 여론조사, 여론조작, 이 스캔들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런 식으로 예. 호도하는 거는 정말 잘못입니다. 예. 홍준표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도 무관하지 않다는 걸 저 말을 통해서 자인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 관계 처음 나왔을 때도 저런 식으로 옹호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 본인이 경선에서 명태균의 행동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피해자인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정말 대인배처럼 저렇게 아무런 문제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하는가, 이게 사실은 좀 되게 이상했었죠. 예. 왜냐하면 그 전에까지 나온 행동을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각을 매우 세우던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선거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를 제끼고 뭐 경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까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너무 쿨하게 받아들이는 거였죠. 게다가 그 이전에 나온 명태균과 강혜경 씨 말에 의하면 홍준표 시장도 사실은 명태균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다는 게 그동안은 드러나 있었던 사실이었단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해명도 하지 않고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자기는 무관하다는 식의 그 명태균 씨 욕을 했죠. 게다가 그 이상한 상황에서 또 뭐가 불거졌냐면, 자기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책임당원의 명부를 명태균 씨에게 보내가지고 본인들이 여론조사를 하도록 시켰었다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기도 하고 이랬다는 게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마치 모든 것이 명태균과 같은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본인들은 피해를 본 아주 순진무구한 희생양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잘못했냐, 왜 우리한테 야단치냐, 그 얘기만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저거는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이 정치인으로서의 도의나 책임 같은 거는 다 제껴두고 한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전 저거 좀 홍 시장님한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요? 저는 일단 홍준표 캐릭터 제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홍 시장님 페이스북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차단을 당해가지고. 예. 아, 그래요? 근데 저분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늙은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젊은 홍준표, 이렇게 부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는 거냐면은 이 공천개입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녹취록에 속마음 얘기했잖아요. 그게 예. 뭐냐면은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핵폭탄 몇 개 갖고 있는데 예. 이거 터트리면 한동훈한테 유리하니까 나 못 말해. 예. 근데 나중에 한동훈한테 불리하면 또 할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홍 시장님도 늙은 이준석이기 때문에 패턴이 똑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오세훈을 감싸는 게 자기에게 정치적 이익이 되니까 저렇게 하고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정하고 논리를 만드니까 항상 저분은 틀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느냐?
홍준표 시장은요 오매불망 대통령 되는 게 대통령 병 환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분은요 한동훈 죽이기에만 매몰돼 있는 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오세훈까지 전선을 넓힐 이유가 있습니까? 아. 여기서는 오세훈을 감싸줘서 오세훈을 지지하는 윤핵관 그룹과 힘을 모아서 일단 한동훈부터 치자. 이 전략 속에서 저 얘기가 나온 거고 일단 스펠링부터 틀렸어요. 사기꾼이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저 스펠링도 하나 틀린 것도 잡혔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여론조사 국민 100%로 했는데 저거 왜 했겠느냐 할 이유가 차고도 넘치죠. 명태균의 방법이 뭡니까? 여론 조작 내지는 여론 조성 그 펌핑을 시키는 건데 그 주된 방법이 뭐냐면요 책임당원 명부 갖고 와가지고 돌려가지고 성향 분석해가지고 그 자료를 넘겨준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여론 조작을 해서 숫자를 고쳐가지고 유리하게 선거에 쓰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여론 조사를 했을 때 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로 데이터를 넘겨준다든지 이런 불법과 위법적인 수단을 쓴 정치 브로커가 아니라 그냥 범죄자인 거예요. 범죄 혐의자 명태균은. 그럼 어떤 법 위반이냐? 일단 오세훈 시장 정치인이죠.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선거 압도적 공직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해서 업무방해죄 있죠. 업무방해. 그 다음에 성향 분석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되죠. 수두룩 빽빽한 법 위반 사항들이 지금 나오고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저기에 대해 가지고 좀 실드를 쳐야 됩니까? 낄낄빠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라는 걸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드루킹은 왜 처벌합니까?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아니 저는 이 늙은 이준석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 늙은 과정에 이준석. 불법이 있었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 아니 검사 출신이 저걸 그렇게 어떻게 말하면 안 두둔해요? 되죠. 저걸 어떻게 두둔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아까 신윤기 아이고. 변호사님 말에 다 동의하지만 하나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데 그 홍준표 시장이 왜 저런 얘기를 하면서 실드를 치느냐 한동훈 죽이기 일단 몰빵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저러는 거다. 여기서 지금 한동훈을 죽이겠다는 게 지금 나중에 문제고. 아니 근데 그거는 디폴트로 있어요. 항상 한동훈은 뭐 처음부터 그러니까. 싫어했으니까 항상 깔려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처음으로 좀 공개할 게 있는데 공개하기 전에 김민하 평론가의 평론 잠깐 들어보고 이 관련해서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냐. 명태균이 계속 지금 허풍 치면서 이 모든 허풍이 이렇게 부풀려진 거냐 아니면은 뭔가가 있는 거냐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게 궁금하세요?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일단 누가 거짓말하고 있느냐? 네. 일단 속보는 여기까지 다 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면 우리 시청자들이 이 헛본 거다. 여기 이 스픽스를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봤는데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면 속보가 있다고요? 네. 속보를 알려드릴게요. 한동훈 대표가 김여사 특검 고려해볼 필요 있다. 중대 결심 가능성 내비쳤다. 이렇게 떴습니다. 바꿨어? 네, 바꿨어 이제 드디어. 스탠스 바꿨어? 왜냐면 아까 말한 단계 그다음에 이제 스탠스 또 바꿀 거예요. 잘하면 내년에는 지금 당장 이제 대통령 바뀌겠네. 본인이 살 길을 찾는 거지. 게시판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아니 나온 거죠. 스픽스에서 오늘 꼭 그 보여드릴 게 있어서 사실은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명태균 씨의 부인이 이게 지금 아까 이제 홍준표 씨 페이스북이 저희가 캡처했을 때가 한 22시간 전이에요. 22시간 전인데 그리고 한 서너 시간 뒤에 명태균 씨 부인 이름은 저희가 가렸습니다. 명태균 씨 부인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명태균 씨 부인입니다. 이땡땡 씨입니다. 22시간 전에 올렸고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15시간 후니까 이제 그때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7시간 후에 좀 화가 나셨습니다. SNS 안 했는데 하게 만드시네. 참, 홍 시장님, 우리 애들도 알고 저도 아는데 그만하세요 진짜 라고 하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저 사진이 저게 이제 명품 과일 상자입니다. 명품 과일 상자인데 저 과일 상자가 언제 받은 거냐? 작년 8월 20일. 8월 딱 그 날짜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8월 20일경
명태균 씨의 생일날 홍준표 시장 측으로부터 온 과일 상자라는 거예요. 아유, 과일도 참 비싼 과일. 굉장히 비싼 과일이죠. 저 생전에 보지도 못한 과일 자, 저런 거는. 첫 번째 생일까지 챙긴단 말이야. 생일을 어떻게 알지? 생일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생일을 챙기는데 저렇게 과하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뭐 20만 원 이상은 되는 것 같은 백화점에서 파는 저런 선물 상자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싸 보여요. 예. 저 그 과일 중에서. 상자를 받을 당시에 예. 그 명태균 씨 식구들이 생일이라고 나가서 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근처에서.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홍준표 시장 측으로부터. 예. 생일 선물을 보냈습니다. 와서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가 아 고맙습니다. 놔두고 가세요. 우리 지금 밖에서 밥 먹고 있어요. 놔두고 가세요. 네, 집 앞에 집 앞에 놔두고 가시면 되죠. 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이거 직접 전달해야 된다? 시장님이 특별히 지금 보내신 거기 때문에 받으셔야 됩니다. 밥 먹다 말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격을 해서 그 부인이 야, 대구시장이 나한테 나중에 와. 대통령 될 수도 있는 와 사람인데. 이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저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어머니에게 친정 어머니에게 보내고 온 친정 식구들이 다 어머니.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도 국민의힘 아주 중요한 엄청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지역에서는 무슨 국장하시는 유지예요, 분이에요. 유지. 예. 여성으로서. 예. 그러니까는 또 막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이제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야 사위 잘 봤다, 딸 잘 둬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이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는데 이 사건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손절한 게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제일 기분 나빴다. 그러면서 세 명에게 제일 자기는 기분 나빴다. 홍준표, 그러니까 김종인 아닙니까? 김종인. 아침마다 전화하시는 예, 모닝콜.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어저께도 지금 열받아가지고 저 부인이 예. 저 SNS에다 올린 거죠, 자기 페이스북. 이게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저들의 어떤 친목 관계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저들의 카톡 내용, 저들이라는 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김건희 씨, 윤석열 대통령 다 포함해서 그들과 명태균이 뭔가 오고 간 게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스픽스에서 정기환 대표가 특별 출연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서로 그 수십 통 정도의 카톡과 전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검찰 하드디스크, 검찰이 포렌식한 하드디스크에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더 밝혀지면 훨씬 더 누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예. 거짓말을 누가 하냐면요. 예.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죠. 하고요. 예. 저는 여기서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당사자도 아니고 전 정말 진실을 밝히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짓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뭘 자꾸 숨기고 거짓말하고 말이 자꾸 바뀌는 사람들은 뭔가 덮을 게 있으니까 그렇지. 자꾸 덮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뭐 앵커님께서도 누가 거짓말하느냐 물어보시지만은 예.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명태균은 그래도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분이 과일까지 저렇게 찍어가지고 올리신 거고 네. 우리 홍 시장님은 사기꾼도 표준어도 틀리시고 오 시장 편들면서 뭔가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만들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거는 홍 시장님이 좀 밝히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생일 때 저렇게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선물이고 대구시장님이 아무한테나 저런 걸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게 웃긴 게 뭐냐면요. 명태균 씨가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선물을 때 되면 이제 보내잖아요. 대통령실이. 선물을 지금까지 4번인가를 받았다 그랬어요. 대통령실로부터.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취임식에도 갔던 사람이니까 대통령실에서 챙겨가지고 선물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처음에 대통령실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는 기뻐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뜯어가지고 봤다고 자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부터는 그것을
뜯어보지도 않고 자기는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얘기를 저희 처음에 인터뷰할 때 이제 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사진과 관련해 가지고 나온 얘기가 없어요. 대통령실의 선물에 대해서는. 근데 오히려 지금 저 홍준표 시장의 선물은 부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어놓고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자랑을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선물이었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에게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저 당시에는 홍준표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컸고 더 가까운 사이였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에게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가 예.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안 나왔지만 이건 제가 조금 말하기가 좀 그랬습니다만은 홍준표 시장에 매우 최측근이 있습니다. 최측근이? 최측근이 있습니다. 박모 씨라고 있습니다. 예. 그분하고 이 명태균 씨가 공천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 이제 큰일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거 뭐 국민의힘. 이건 다 의혹입니다. 예. 국민의힘 진짜 그 제목 잘 지었어요. 제가 장례 위원장이잖아요. 국민의힘 네. 장례를 치르려고. 보수의 정말. 정치적으로 제가 상주입니다. 상주. 예. 네, 여기다 두 줄짜리 이렇게 긁고 가야 되는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